단기간에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만 포착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고수의 영역 시작합니다. 다만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해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률 전광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성민 전문가의 사마네트웍스 55% 넘는 수익을 달성했고요. 강호진 전문가의 덱스터 30% 넘겼습니다. 휴비츠도 30% 가까운 수익이고요. 윙이푸드, SPG 모두 25% 넘는 수익 달성 중입니다. DIT, KG ETS, 이지바이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까지 모두 20% 넘는 수익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수의 영역 루키이죠. 김동희 전문가가 오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불려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1위 폐기물 처리 업체죠. 일단은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3에서 15% 꾸준하게 수익성을 가지고 오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수익성 가지고만 제가 포인트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인선 ENT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ENT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에 대한 전망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환경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적인 폐기물이 매일 40만 톤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2%씩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그 폐기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전체 배출 폐기물 중에서 사업 폐기물이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 차지를 많이 하는 만큼 산업 활동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장 폐기물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인선 ENT와 같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제학 논리에서 수요와 공급 논리가 있습니다. 이쪽이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물량, 수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반면에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폐기물 처리장의 풀케파를 돌려도 다 쳐내지도 못할 뿐더러 증설도 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결론적으로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그 인선 ENT와 같은 이런 폐기물 처리 그 기업들은 처리에 대한 금액이 처리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인선 EN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이 13에서 15% 아주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입니다. 이번 달 5월 달부터 이 2008년도에 중단이 됐었던 광양 매립장이 작년에 허가 승인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매립 운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조금 더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잔여 매립량이 3년에서 4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이고 추가 매립 부지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나 영업이익률 또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1차 첫 번째 1차 상승 이후에 눌린 구간이 왔는데 제가 여기에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을 뚜렷하게 좀 표시를 해드렸죠. 이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는 외국인이 좀 담아줬다가 지금은 약간의 손바뀜의 느낌, 외국인이 팔면서 기관이 좀 담아주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걸 봤을 때는 첫 번째 산업적인 측면, 두 번째 영업이익적인 측면, 세 번째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 모두 3박자를 봤을 때는 인선 ENT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1,000원인데 12,000원 구간까지 일단은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손절가는 일봉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기준선, 이 기준선을 잡으시고 그 아래 하단 부분을 잡으면 손절가는 9,000원 부근으로 대응하시면 손절가는 짧고 목표가는 좀 높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최종 질주 막판 스퍼트 전략 내보겠습니다. 일단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수상으로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가 0.6%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변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떤 전략 가지고 갈까요? 네, 최근 시장을 보시면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이저라 그러죠. 외국인의 기관들이 뚜렷한 지금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추세적인 접근보다도 실적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저점 매수 의견 나왔는데요. 김동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매수로 좀 대응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 대한 지수는 견고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주나 5G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업종 모멘텀을 보시고 지수 하단은 좀 짧게 그리고 위로는 좀 높게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투자그룹 변원규, 김동희 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